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백군토론의 손석희입니다. 오늘 백군토론의 주제는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백군토론에서 이미 지난 2001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간통죄 위헌 소송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요. 4년여가 지난 오늘 다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간통죄를 이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폐지시킬 것이냐를 놓고 역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는 이 간통죄 폐지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네 분과 함께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귀옥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진선미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성빈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해철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밖에 시민논객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발언하실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 듣도록 하고요. 또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뒤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밤늦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간통죄를 폐지하자 혹은 폐지가 지금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실무를 하는 그러니까 가사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보다는 아직은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된다. 그 이유로서 그것을 굳이 순기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이렇게 호소해서 가정으로 외도하는 남편을 끌어들이는데 그래도 간통죄라고 하는 법망이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 범죄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그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정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진선미 변호사께서는? 지금 윤리, 그렇죠. 우리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면의 양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윤리와 도덕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부 간의 신뢰에 물론 근간이 꼭 어떤 성관계만이 신뢰의 근간이냐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지켜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서의 그런 제명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쇠고랑을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좋으냐. 물론 쇠고랑 채우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범죄인들, 그렇죠? 어떤 범죄인들 윤리적으로 형법에 있는 법전에 있는 죄들을 다 갖다 놓으면 윤리적으로 그거는 합당한 죄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만 비윤리적이고 다른 범죄는 그럼 윤리적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 이것이 간통이다 아니다라는 부분, 이 부부 사이에 신뢰가 지금 있다 깨졌다 결혼이 계속 갈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이미 텄다, 이것을 국가 권력이 간섭해서 이런 경우다라고 지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신해철 씨 말씀하신 거가 지금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쪽 각도에서 보는 것 각기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한쪽은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만드는 건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사랑을 만들므로써 그 있는 피해가 단순히 이혼을 당해서 불행해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부부 간의 그 신뢰가 물론 아까 플라토닉 사랑이니 뭐니 그것도 물론 상처를 입죠.
그러나 이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돼서 있는 그 배우자의 그 황폐함은 정말 곁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정신적인 공허감, 그로 인해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랑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되 정리를 하고 하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뭐 새고랑을 사는 것만이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나쁜 거냐? 결코 그거는 우리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간통죄로 해서 일단 그게 적발이 돼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혼을 할 적에 구차하게 뭐 그 사람의 뭐 부정한 행위라든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다 끝납니다. 위자료 선고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것이 더 길게 가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플라톤 사랑이다. 맨날 집은 비우긴 하는데 응? 뭐 성관계는 안 했다. 맨날 같이 꼭 껴안고 손만 잡고 자고 왔다 그러더라. 라고 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증언대에 나갑니다. 민사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소송해서 실제 가사 사건에서 아이들이 증언대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맨날 며칠 날 매일 외박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엄마 아빠하고 맨날 싸웠더라. 그거는 그럼 과연 그 가정으로 해서 행복할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통죄 역시 입증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부정행위도 입증이 어렵지만 간통죄 자체가 입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통죄가 쉽게 입증이 되면 물론 민법에서 부정행위의 입증이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 행위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거고요. 그 범죄에 국한해서만 시통 뒤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뭐 진 변호사님도 어떤 거죠. 그냥 뭐 60년대식 그런 얘기를 지금 추적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사실 실제로 물론 몇 실제로 개월 현실도 전에, 있습니다. 예, 있기는 맞아요. 한데 예. 지금 우리 논지는 간통죄 지금 이게 입증이 어렵냐 쉽냐는 여기서 큰 그 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데 굳이 하자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러면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계속 의심하고 한쪽은 변명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렇게 변명할 거면 쿨하게 헤어져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뭐랍니까? 근데 저도 그 그것도 얘기입니다. 아니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헤어지지도 볼 때는 않으면서 그 이혼 간통이라고 하는 절차를 합리화시키는 왜 그렇게 그 숨어서 방법으로 하냐는 가야죠. 거죠. 그것은 뭐 곧바로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면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를 보면 우리 호적법이 남편은 밖에서 애를 낳아갖고 와도 아내의 동의 없이 자기 호적에 생모 이름까지 해서 아직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아기가 없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생모 이름까지 올려서 이미 5살 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경우에 그거는 뭐 그대로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뭐 실제 형사법정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건 이상이 간통죄로 뭐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문화된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옛날보다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폐지론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학살들이 나오니까 실무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건 선진국가냐 후진국가냐는 뭐 본인들이 다 아실 거고 뭐 거기서는 그냥 그거는 그럼 왜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각 정서가 다를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물론 뭐 미국에 몇 개 주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 분위기도 있는 거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정서와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 없어진 나라의 그러면 분위기는 어떠냐를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지금 나올 얘기인지 후에 나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이제 쿨하게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려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뭡니까? 살아가야 될 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 조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위자료 상한선이 5천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또 아이들에 대한 그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양육비도 주게 돼 있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이행 명령도 내리고 뭐 감시까지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보장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정서,
그리고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에 단순히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거 폐지하더라. 그럼 우리 폐지하자. 그러면 다른 후속 조치도 선진국까지 같이 맞춰놨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거기에 무조건 우리가 가정을 그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지 못하는 거, 남성의 외도를 알면서 고소하지 못하는 게 단순히 내가 이혼한 이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를 다시 가정으로 회복시켜서 끌어들여서 우리 가정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사실 그 피고 측, 그러니까 남자 측 그 증인으로 나온 분이 그 남자분의 여동생이었는데요. 그 원고 측, 그러니까 이 여자 측 변호사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방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오빠가 언제 어떻게 외도를 하고 그래서 언니가 신우이인 동생한테 증인한테 의논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신우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그게 바람이 아니에요. 외도가 아니고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대요. 동생이 오빠를 변명하는데.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 정도는 좀 참고 그래도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신의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약자고 이런 거보다는 가족 보호 본능,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해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남편이 지금 한때 외도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정으로 회복됐을 때 이 가정을 나라도 지키고 있어야지 그거를 외도한 거 봤다고 금방 이혼해버리고 간통죄 고소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남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눈에 띄었다 하면은 그거는 또 못 참더라고요.